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x가 주어졌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지수법칙 또는 거듭제곱근, 웬만하면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모조리 다 지수법칙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지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x 자리에 얘를 대입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풀어버려도 되고, 두 번째는 이 식 자체를 푼 다음에 x 값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mn 값을 구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5분의 3의 m승에 곱하기 5의 n승이죠. 곱하기 세제곱근에 9분의 3의 m승에 곱하기 5의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지금 3 곱하기 5제곱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의 m승이기 때문에 루트죠. 그럼 2분의 m승이 된다라는 거. 3의 2분의 m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누기 5기 때문에 요거랑 계산하게 되면 5의 n 빼기 1승이 되겠죠. 근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5의 2분의 n 빼기 1승이 될 겁니다. 곱하기 마찬가지 요 3의 m승과 9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3의 m 빼기 2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3의 3분의 m 빼기 2승에 곱하기 얘는 그냥 5의 n승이죠. 여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5의 3분의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3 곱하기 5제곱. 그러면은 얘랑 얘랑 또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더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의 6분의 자, 요거는 3m이죠. 얘는 2m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5m 빼기 4가 되겠네요. 곱하기 5에 여기 2분의 n 빼기 1, 3분의 n 똑같겠죠. 6분의 3n 빼기 3 6분의 2n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6분의 5n 빼기 3이 되겠네요. 6분의 5n 빼기 3 얘가 3 곱하기 5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났죠? 그러면 얘는 얼마 돼야 되죠? 여기 1이 있죠. 그러면 6분의 여기 적을까요? 자, 6분의 5m 빼기 4가 1 돼야 됩니다. 그럼 6 곱하고 마이너스 4 넘긴 다음에 5 나누면 결국 n 값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 다음 6분의 5n 빼기 3 요거죠. 요게 지금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6 곱하고 12, 3, 마이너스 3 넘기면 15죠. 나눠주게 되면 잠깐만 여기 m이죠. m. 그 다음 n 값은 12, 15, 3 되겠죠. 그래서 m 값과 n 값을 더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5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지수법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기본수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A의 식을 먼저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뭔가 얘하고 숫자 보이시죠? 숫자 보이시죠? 이게 뭔가 이게 마이너스 10제곱이고 10제곱인데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9제곱 여기 9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얘와 얘 그 다음 마이너스 9제곱과 9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제곱과 1제곱 이렇게 관계를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제곱과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 분자에 a의 10제곱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1 돼버리겠죠? 1 더하기 a의 10제곱분의 a의 10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와 얘를 더해보세요. 분모가 통분됐기 때문에 분자끼리 더하면 똑같죠? 분모 분자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a의 10제곱을 곱하고 얘와 더해버리게 되면 1 돼버립니다.
그 다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분모 분자에 a의 9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a의 9제곱 여기는 a의 9제곱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해보세요. 그럼 더하면 분모 분자 같아집니다. 아 이런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더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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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쭉 더해서 마지막으로 얘랑 얘 이렇게 하면은 총 9개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1이 9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는 지금 다시 9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이 10개가 나오죠. 1부터 10까지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10개. 그리고 얘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답은 2분의 2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숫자들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지수에 있는 숫자들의 상태. 그러면 얘와 얘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모든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라. 우리가 수학 상하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수1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뭔가 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땀 한 땀 숫자를 넣어가면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다 찾으셔야 됩니다. 한 개라도 못 찾으면 답이 틀리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일단 요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마이너스의 a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요거 b의 마이너스 1승이죠. 마이너스 1승 됐으니까 b가 될 겁니다.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승이면 a 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b 제곱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16인데 이 21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를 또 보셔야 됩니다. 얘는 뭐죠? 6세제곱이에요. 6세제곱인데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세제곱, 3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수법칙이나 우리가 지수로그 있죠?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기엔 지수로그 여기서는 웬만하면 밑을 이렇게 소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바꾸고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2세제곱 곱하기 3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에다가 요거 계산은 마이너스 a죠. 곱하기 b세제곱입니다. 얘가 지금 2세제곱에 3세제곱이다. 이런 뜻이죠. 자 주어진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A 값과 B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뭔가 기준을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무가내 찾는 것보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A보다는 B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거 자체가 지금 6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B, A로 적겠습니다. B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B가 만약에 6이 들어간다면 이쪽이 지금 이미 같아졌죠? 이쪽과 이쪽이.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쪽 플러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얘가 6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6이 된다. 6세제곱이 된다면 얘는 뭐가 되면 되나요? 1 되면 되겠죠. 그죠? 1 돼버리면 1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랑 같아집니다. 요 마이너스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얘가 지금 6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같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B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한다면 세제곱에서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플러스가 돼버리네요. 그러면은 B 값이 마이너스 6에 A 값은 플러스 1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쪽 얘가 1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얘가 1 돼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6 세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랑 같아지는 거죠. 아, 이런 식이구나. 그럼 B가 만약에 1이면은 A는 마이너스 6 세제곱. 그런데 여기 세제곱에서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B 값이 마이너스 1 되게 되면 A 값은 6 세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얘는 3 세제곱이 돼야 같아지겠죠. 그죠? 물론 부호는 생각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B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A 값은 마이너스 3 세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죠? 바뀔 수도 있나요?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A 값은 3 세제곱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 잡겠죠, 이제? 자, B가 만약에 2가 아니라 3이라고 한다면 얘 3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2 세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같아지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 3이라고 한다면 A 값은 마이너스 2 세제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2 세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오죠? 8개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서 쌍의 개수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수 또는 자연수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구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 마음을 탁 놓고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그냥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절대값 n이 2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n에 대해서 자, 이거 값이 어떤 유리수의 4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헷갈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유리수의 4제곱근이라고 했는데 이걸 4제곱해서 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4제곱해서 얘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2 있죠. 2는 4제곱근이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리수의 4제곱근인가요? 16의 4제곱근이죠. 그러면은 이걸 2를 4제곱하면은 16 된다. 이렇게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3은 어떤 유리수의 4제곱근이다. 그게 81이죠. 그러면 3을 4제곱하면 81이 되는 겁니다. 읽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저 뒤쪽에 이것이 수능이다에 나오는 문제인데 자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문제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이다. 그럼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걸 M제곱해야 얘가 되는 건지 이걸 M제곱하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실전에서는. 그럴 때는 그냥 상식선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3이 있었죠. 3은 81의 4제곱근이다. 그러면 3을 4제곱하면 81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얘를 M제곱하면 B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제곱근 A를 M제곱하면은 B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거. 그러면은 얘는 C의 N제곱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는 16의 4제곱근이다. 그럼 2를 4제곱하면 16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루트 B를 그대로 식으로 N제곱하면은 C가 된다.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끝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결국은 이걸 4제곱하면 어떤 유리수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건 앞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대로 식을 적어보게 되면 8제곱근에 56에 그 다음에 4제곱근 14에 n 플러스 3승 이걸 몇 제곱? 4제곱 하면은 어떤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뭐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고치면 어떻게 되죠? 14에 4분의 n 플러스 3승입니다. 그 다음 56은 요 14와 숫자들을 관계를 보게 되면은 56은 4 곱하기 14죠. 그럼 요 14를 요쪽으로 지수로 옮겨줘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플러스 1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4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제곱근이면은 이거의 8분의 1승입니다. 근데 그걸 4제곱을 했네요. 곱하기 4를 해주면 되죠. 2분의 1제곱입니다. 결국 얘의 2분의 1제곱 하면은 그게 유리수가 된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요 4에다가 2분의 1승을 넣어주게 되면은 2가 될 테고 2 곱하기 14에 자, 요거 고치면은 4분의 n 플러스 7 되죠. 그거에 다시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8분의 n 플러스 7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2 곱하기 7로 고친 다음에 동시에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물론 제가 앞서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2 곱하기 7로 고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14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이미 유리수예요. 그럼 우리는 얘만 유리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n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4입니다.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유리수가 된다. 그죠? 그 조건이죠. 그러면 n 플러스 7은 뭐가 돼야 되죠? 여기서 n 플러스 7은 8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통째로 이렇게 8분의 n 플러스 7이 정수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정수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뭐 예를 들어서 0도 있을 테고 그죠? 1도 있을 테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20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20까지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그럼 요거는 이렇게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4에다 8 곱하면 마이너스 24에다가 7 넘어오게 되면 벌써 벗어나죠. 마이너스 3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나요?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죠. 7 넘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7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23이 돼요. 얘도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n 값이. 자, 밑에다가 n 값 적어볼까요? 이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럼 0일 때는 마이너스 7이겠죠. 요게 1 되면은 곱한 8에다가 7 넘어오게 되면 1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되면 8 곱하면 16에다가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이 되게 되면 24에다가 7 빼게 되면 17인가요? 조금만 더 가면 되겠죠. n 값이 마이너스 20하고 24이니까 4 되게 되면 4, 8, 32에다가 7을 빼더라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한 n 값은 하나, 둘, 셋, 넷, 5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읽을 수 있겠죠? 조금 헷갈리면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공부하셨겠지만 실전에서는 당황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숫자를 넣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한 점 A, B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 단어입니다. 최소값.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소, 최대 문제를 보게 되면은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차 함수 형태인가. 두 번째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사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걸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산술기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요 직선부터 구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x절편이 2분의 5고 y절편이 5라고 되어 있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구하죠. x절편 2분의 5분의 x 더하기 y절편 5, 5분의 y는 1 이렇게 구하죠. 그죠? 정리해주게 되면은 5분의 2x 플러스 5분의 y가 1이다라는 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직선 위의 점이다. 어떤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럼 일단 대입을 하고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위의 점이면 일단 대입하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5분의 2a에다가 플러스 5분의 b가 1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지금 이게 이차함수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거는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의 2a 제곱 플러스 3의 b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a처럼 보고 요걸 b처럼 보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알고 계시죠?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루트 자, 두 개 곱하게 되면은 3의 2a 플러스 b 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조건식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요 조건식에서 어떻게 해서든 요걸 찾아내야 되겠죠. 아, 5 곱하면 되죠. 5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서 2a 더하기 b가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되죠? 2루트 3의 5제곱 그죠? 그러면은 18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최소값입니다. 이게 최소값. 그래서 m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은 972가 나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자, 좀 더 나가야 되겠죠. 자, 그때 AB 값까지 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그때 AB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걸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봤기 때문에 3의 2A승과 3의 B승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수 우리가 방정식 아직 안 배웠지만 공부는 하셨죠? 자, 2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A와 B가 같다. 요거죠, 요거. 근데 두 개를 더해서 5인데 두 개가 같을 때래요. 그러면 각각 2분의 5씩이 되겠네요. 그럼 B 값은 2분의 5가 되고 2A가 2분의 5니까 A 값은 4분의 5일 때겠죠. 여기까지 구해 주셔야 제대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쉽죠? 다음 문제.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위에 점 a, b에 대하여.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말이 나오면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으로 a, b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걸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식을 만들어 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A와 B가 지금 지수에 있죠. A와 B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A와 B가 주어져 있죠. 근데 이거하고 이게 뭔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되죠. 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와 얘가 엮여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곱해버리면 되죠. 이 두 개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얘랑 얘랑 곱해지게 되면서 A와 B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끼리 곱하면 2의 A 더하기 B승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곱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전개하면 16에다가 더하기 4배에 2의 P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P승 되겠죠. 그 다음에 이를 곱하면 역수관계니까 1 될 겁니다. 자, 이때 이거 얼마죠? 여기서 A 더하기 B가 6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2의 6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64가 되겠죠. 17 플러스 4배에 2의 P승에 2의 마이너스 P승 이렇게 될 테고 17 넘어가게 되면은 47이죠. 4 나누게 되면은 4분의 47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2의 P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P승의 값이에요. 근데 질문하고 있는 거는 뭐죠? 여기 2가 더해졌네요. 여기도 2가 더해졌네요. 그죠? 물어보는 값이. 똑같이 2가 더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4를 1로 곱해버리면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죠? 결론적으로 2의 2 빼기 P승에 더하기 2의 플러스 P승에 2의 2 빼기 P승의 값은 얼마죠? 47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게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죠. 더하거나 빼보는 방식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지수법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